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3년 플로리다 말린스는 이반 로드리게스를 1년 1천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합니다. 10년 연속 골드글러브와 함께 1999년 아메리칸 리그 MVP였던 퍼지는 당대 최고의 포수였지만 3년 연속으로 부상에 시달렸고 보라스와 함께 FA 제수를 선택합니다. 1천만 달러는 당시 플로리다 전체 연봉의 20%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포수가 팀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목격합니다. 젊은 팀인 말린스에서 리더가 된 퍼지는 샌프란시스코와 디비전 시리즈에서 NLCS 진출이 확정되는 홈 충돌을 이겨냈고 컵스를 상대로는 1승 3패 후 3연승으로 저주의 파울볼을 완성했으며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는 23살의 조시 베켓과 함께 우승을 확정짓는 완봉승을 만들어냅니다. 양키스 팬들에게는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을 상대했으며 리베라가 루이스 곤잘레스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은 2001년보다 더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그해 119패를 당한 디트로이트가 퍼지를 영입한 이후 3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버스터 포지를 5순위로 뽑은 것이 신의 축복이었던 샌프란시스코는 2010년 한참 전에 준비가 끝난 포지를 5월 30일에 콜업합니다. 서비스 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1년 일찍 얻는 슈퍼투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포지가 승격되고 한 달 후 샌프란시스코는 3년 동안 팀의 주전 포수였던 벤지 몰리나를 텍사스로 트레이드합니다. 공교롭게도 포지와 몰리나는 월드 시리즈에서 격돌해 포지가 승리했고 몰리나는 샌프란시스코의 우승 반지를 받습니다. 포스트 시즌 통산 OPS가 0.667인 포지는 신시내티를 상대로 홈 2연패 후 원정 3연승에 리버스 스윕을 달성한 2012년 디비전 시리즈 최종전에서 맨 레이토스를 상대로 결정적인 말로 홈런을 날린 것 말고는 임팩트 있는 포스트 시즌 활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선수들은 포지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리지토, 라이언 보글송 등 기대하지 않았던 투수들이 가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포지의 뛰어난 리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월드시리즈 7차전 동점 주자가 3루에 있는 상황에서 포지가 번가노에게 6구 연속 하이 패스트볼을 요구해 살바도르 페레스를 잡아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수들은 지난해 가을 야구에서도 대활약을 합니다. 월드시리즈 우승 후 사표를 낸 휴스턴 제임스 클릭 단장은 컵스에서 윌슨 콘트레라스를 데려오는 마감 시한 트레이드에 합의합니다. 하지만 짐 크레인 구단주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대안으로 크리스티안 바스케스를 보스턴에서 데려옵니다. 보스턴 하임 블룸 사장은 바스케스를 트레이드하면서도 가을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바스케스가 없는 보스턴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휴스턴 입단 기자회견에서 죽상을 했던 바스케스는 졸지에 팀의 두 번째 포수가 됐지만 ALCS의 분수령이 된 3차전에서 투수들과 무실점 경기를 합작하고 결정적인 2타점 적시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는 포스트 시즌 최초이자 월드시리즈 최초의 합작 노히트를 달성합니다.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11과 3분의 1이닝 14K 1피안타를 기록한 두 경기에서 하비에르의 전담 포수는 바스케스였습니다. 사실 월드시리즈의 주인공은 1차전에서 벌렌더를 상대로 5대5 동점을 만드는 2타점 2루타를 날리고 연장 10회 초에 결승 홈런을 터뜨린 리얼무토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부터 팀을 이끈 리얼무토가 지치는 사이 휴스턴은 마운드의 뎁스를 뽐냈고 두 팀의 월드시리즈는 말도나도의 꾀돌이 야구와 알바레스의 대형 홈런에 의해 끝나게 됩니다. 피치 타이머가 도입되고 수비 시프트에 제한이 생겼으며 베이스의 크기가 44% 커진 메이저리그는 많은 것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해진 포지션 두 개는 이루수와 포수입니다. 그동안 이루수의 주변은 수비 시프트의 위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은 이루수가 외야 잔디를 밟게 하거나 유격수에게
베이스를 넘어오게 하거나 3루수를 2루수 뒤에 배치하는 것으로 좌타자들이 때려낸 날카로운 타구를 무수히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프트가 금지됨으로써 2루수의 순수 수비 실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2루수와 유틸리티 두 부문에서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에 오른 토미 에드먼, 골드글러브급 유격수이지만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스완슨이 입단함으로써 2루로 자리를 옮긴 니코 오너 등은 2루에서 수비로 일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샌디에고 역시 이를 고려하고 보가츠를 영입한 건 아니지만 보가츠가 들어옴으로 인해 2루수 김하성과 1루수 크로네너스라는 강력한 왼쪽 내야 수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포지션은 포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동안 18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실패는 3번밖에 하지 않은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견제나 퀵모션은 한국 투수들만큼 까다롭지가 않지만 포수의 어깨가 너무너무 강해 도루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야구 역사상 최초로 견제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도루를 막아주는 포수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마이너리그는 견제 제한을 도입하자 도루 성공률이 68%에서 78%로 늘었는데 지난해 75%였던 메이저리그의 도루 성공률은 80%를 돌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어나더 레벨인 선수는 마치 이반 로드리게스를 보는 것 같은 JT 리얼무토입니다. 포수가 투수의 공을 받은 후 2루 커버를 들어오는 선수의 글러브에 넣어주기까지의 시간인 팝타임에서 리얼무토는 평균 1.82초를 기록함으로써 메이저리그 평균인 2.0초는 물론 호르헤 알파로, 숀 머피, 베탄쿠트 등 2위 선수들이 기록한 1.89초보다도 월등히 낮은 기록을 자랑합니다. 저는 데뷔 후 한 경기도 빠짐없이 도루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신더가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편하게 공을 던지는 걸 보고 리얼무토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스태시와 스즈키가 심각했던 에인절스에서 15경기 25도루 1저지를 기록했던 신더가드는 리얼무토가 서슬퍼런 필라델피아에서는 10경기 5도루 2저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투수들은 피치 타이머가 생김으로 인해 포수와의 소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포수가 투수에게 신호를 보내는 새로운 기능이 피치컴에 추가되긴 했지만 포수가 투수가 원하는 공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고 여러 번 피치컴을 누르게 되면 투수는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지난해 크리스 베시처럼 투수가 머리를 많이 흔들게 되면 피칭에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투포수에게 불리한 변화가 일어난 반면 로봇 심판의 도입은 감감무소식이다 보니 포수는 어깨, 투수리드, 프레이밍이 모두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포수 대결이 벌어질 장소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입니다. 현역 최고의 포수인 리얼무토에 대항하기 위해 애틀란타가 역시 뛰어난 수비력과 함께 장타력까지 보유한 숀 머피를 오클랜드에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포수 중에서 발도 가장 빠른 리얼무토가 평균에 해당되는 프레이밍이 유일한 약점이라고 한다면 팝타임 공동 2위이자 프레이밍 4위인 머피는 수비만 놓고 보면 리얼무토에 밀리지 않습니다. 리얼무토가 FA 시장에 나왔을 때 리얼무토 대신 제임스 맥켄을 영입했다가 큰 낭패를 본 뉴욕 매츠는 오마 나바에스와 토마스 니도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었는데요. 매츠의 승부수는 프레이밍으로 나바에스는 7위, 니도는 8위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역시 포수 대결이 흥미진진할 전망입니다. 골드글러브를 따낸 호세 트레비뇨의 애들리 러치맨과 알레한드로 커크가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포수 랭킹을 발표한 짐 보든이 리얼무토와 러치맨 중에 1위를 고르기 어려웠다고 했을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 113경기만 뛰고도 포수 2위에 오른 러치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만들었던 러치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토가 가브리엘 모레노를 포기하는 것으로 힘을 실어준 알레한드로 커크는 지난해 조정 OPS 126을 기록한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수비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뤘는데요. 지난해 커크는 프레이밍이 메이저리그 5위, DRS는 메이저리그 6위였습니다. 토론토는 지난해 장타율 0.5를 찍은 블로킹 최강의 포수 데니 젠슨이 부상을 덜 당하기만 한다면 머피와 다노의 애틀란타를 제치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백스톱을 가진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프레이밍 4위이자 트레비뇨, 러치맨에 이은 DRS 3위이며 클러치 능력까지 자랑하는 시애틀의 칼 랄리, 다저스 팬들이 가장 저평가하는 진보든 랭킹 3위 포수인 윌 스미스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날 지명타자로 출전해야 했던 스미스는 JD 마르티네스의 입단으로 인해 지명타자 출전이 줄게 될 전망이고, 그렇다면 체력적인 부담을 덜면서 포수로서의 디테일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면 포수 포지션이 가장 걱정되는 팀은 호르헤 알파로를 방출함으로써 오스틴 놀라와 루이스 캄프사노에게 포수를 맡기는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는 바스케스와 접촉했지만 미네소타와 3년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바스케스까지 영입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데뷔 과정이 좋지 않았지만 포수 유망주 랭킹 1위인 뉴욕 매츠의 프란시스코 알바레스, 무주공산인 애리조나로 가게 된 가브리엘 모레노, 슈어저 터너의 유산인 키버트 루이스, 몰리나의 자리를 물려받은 최고 공격력의 포수 윌슨 콘트레라스, 오타니 킬러, 조나 하임 등도 지켜봐야 할 포수들입니다. 과연 올 시즌이 끝나고 웃는 팀은 누구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포수가 강하지 못한 팀이 성공하기는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